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살림남의 지상렬 씨가 합류하면서 살림남이 훨씬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노총각이죠. 정말 노노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렬 씨만큼 또 언어 마술사는 또한 개그맨 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살림남에 합류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었는데, 이제부터 특히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박서진과 지상렬의 케미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아마 박서진 씨도 지상렬 씨를 보는 순간 반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와서 인천에 한 10년 이상 살았다 그러네요. 와서 늘 외롭고 어디에 기댈 데 없었는데 지상렬이 살림남에 조인하면서 바로 이 형이야 라고 무릎을 탁 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방송하면서 수줍음 많은 박서진이 지상렬의 전화번호를 따면서 정말 용기를 낸 것이죠. 박서진으로서는 굉장히 용기를 낸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따면서 연락을 시작했고, 드디어 박서진이 용기를 내서 꽃을 사들고 지상렬 집을 찾았습니다. 지상렬 누구하고든지 합이 잘 맞는 사람이죠. 노사연하고 합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날까지 40년 넘게 형수하고 한 집에 살았다는 것만 봐도, 형수도 물론 좋은 사람이지만 지상렬의 그 품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꽃다발을 들고 사가는데 스튜디오에 출연한 지상렬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꽃이 시들시들한다고 또 그 꽃을 또 타박을 했습니다. 재미로 한 것이죠. 꽃이 시들시들하지 않고 본인이 받은 꽃이기 때문에 아마 시들시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든 것 같습니다. 박서진은 고양이상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강아지상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영 씨가 있다가 강아지상이 아니라 개상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또 한 뭉탱이 또 쥐어박았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만큼 어떠한 서로의 디스를 해도 삐치지 않고 삐끔타지 않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살림남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박서진은 연예인 집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지상렬을 보니까 연예인을 본 것 같다 그러고, 지상렬도 박서진을 보면서 내가 연예인을 본 것 같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남녀 같은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이가 무려 25살 차이라 그럽니다. 박서진과 지상렬의 나이 차이가 무려 25살이면 부모죠. 부모뻘입니다. 지상렬 씨는 박서진 엄마보다 3살 어리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나죠. 지상렬한테 박서진 엄마는 누나입니다. 그러면 박서진은 지상렬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또 지상렬은 박서진 엄마한테 누나라고 부르면 이 족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또 지상렬이 너 지금 엄마하고 나이 3살 차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또 대뜸치고 나옵니다. 아주 지상렬의 그 번뜩이는 그 언어술사는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상렬 얼마 정도 그 신랑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나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사과를 그냥 통째로 내와서 사과를 깎으라 그럽니다. 얼마만큼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나 이렇게 아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펜팔을 통해서 만났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 바 있습니다. 옛날에는 펜팔로 만나는 경우가 많았죠. 전화도 없고 뭐 만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니까 얼굴도 모르는 차이로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다 깎아서 떨어뜨리니까 너 술 끊어라. 왜 손을 이렇게 벌벌 떠냐 하면서
서로 정말 재미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그럴까요?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천의 아들, 메가더의 아들이다. 너는 메가더의 손자가 돼야 되는데 손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 가지 물어보자. 김수찬이 인천의 손자라고 그랬는데 김수찬은 지금 부천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메가더의 손자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천에 왔으니 내가 인천의 모든 진수를 다 보여주겠다고 시내 투어에 나갑니다. 박서진은 인천에 와서 산 지 10년이 됐지만 노래하고 집에 들어가고 다만 소래포구에 와서 살게 된 것은 삼천포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가 그리워서 찾아간 곳이 소래포구로 이사를 갔다 그럽니다. 송도는 바다를 메꾸어서 만든 간척지에 만들어진 도시고 박서진 씨가 사는 소래포구는 바다가 그리워서 찾아간 곳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박서진이 운전을 하면서 인천 투어에 나섭니다. 인천 투어에 나서서 이들은 우선 신포시장에 가서 역시 인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장을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신포시장에서는 역시 인천의 아들 지상렬이 박서진보다는 인기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그 터줏대감, 인천 신포시장의 터줏대감 할머니를 찾아가서 앉아서 할머니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지상렬의 이 따뜻한 마음을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액티비티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액티비티,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 유명하지요. 이건 정말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러한 재미있는 놀이기구입니다. 또한 바이킹을 타기 위해서 바이킹을 같이 타느냐 안 타느냐 하다가 같이 타기로 하고 올라앉았다가 출발하는 순간 지상렬 씨는 내려버립니다. 이 순간 박서진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면서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 거의 박서진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울고 뭐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하지만 이 바이킹은 정말 간이 찢어지는 것 같은 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신체에 위협을 주는 그런 놀이기구이기도 합니다. 무서움을 떠나서 무섭다는 건 감성이라면 이 신체에 이런 고통이 오기 때문에 정말 참기 힘든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박서진 요단강을 건너온 것 같다 그럽니다. 박서진 말 많이 잘 나옵니다. 생활 용어 많이 분위기만 주어지면 본인이 자신감만 찾으면 정말 청산유수입니다. 지상렬 씨가 놀랍다. 합격이다. 너 이 정도면 합격이라고 칭찬을 해줄 정도로 호흡이 맞으니까 지상렬이 자기를 받아주니까 말이 청산유수처럼 술술술술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 놀이기구 다 타고 이제 허기진 마음을 달래러 돼지갈비집을 찾았습니다. 이 돼지갈비집 찾아서도 박서진의 그 능력, 언어 능력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지상렬을 따뜻하게 마음에 품으니까 용기가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마음에 품고 있던 얘기가 술술술 쏟아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품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박서진은 살림남을 통해서 같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지상렬이라는 인생 스승을 만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평상시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 마음고생을 했던 그런 모든 마음속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동네 형을 만난 겁니다. 동네 형을 떠나서 정말 진짜 배기 형을 만난 것입니다. 횡재입니다. 살림남을 통해서 지상렬을 만났다는 것은 박서진으로서는 돈보다도 그 집보다도 더 중요한 횡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